여러분 11월 24일입니다. 네.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그냥 24일이라고요. 11월 24일 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네, 오늘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보다도 좋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그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그래서 계속 갈 거야? 네. 도대체 그러면은 지금 수익 나와 있는 것들은 언제 팔아야 돼? 이런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쌀 돈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출석 먼저 부르도록 하죠. 이치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풍림 부자님 오셨고요. 양봉 언니님, 미영재훈님 어서오세요. 독도 한반도님 오이구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혹부리님, 백마사님, 백조 부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선택님, 네 좋은 선택하고 계시죠? 유통님, 선천리님, 네이크로바님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도 많이 와 계시네요. 네 모두 반가워요. 네 복 받으시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오셨어요. 캠핑홀릭님, 네, 퇴근 시 운전으로 미리 인사드린다고요. 운전, 안전운전 하시고요. 목소리만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또 좋아하실까봐, 네, 조금 더 달달하게 위해서 꿀물, 네, 꿀물을 준비했어요. 꿀물. 이거 보이시죠? 꿀? 이 꿀이에요, 꿀. 무슨 꿀이냐면, 이게 무슨 꿀이지? 네, 아무튼 좋은 꿀. 밤꿀, 밤꿀. 밤꿀이에요. 비싼 거. 네. 쌀은 없어도 꿀은 좋은 걸로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네, 꿀 떨어지는 목소리에다가 오늘 해드릴게요. 자, 소비 말고 투자님 어서 오세요. 정황금 정원님 반갑습니다. 우진님 오셨고요. 별콩님 제주도에서 여행 가셨어요? 좋으시겠습니다. 화수분처럼님 반갑습니다. 소피님 어서 오세요. 날이 너무너무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행복한 뜬기님 반갑습니다. 부자 남편님도 오셨고요. 최민선님 어서오세요. 네, 저는 닭가슴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퍽퍽살, 네, 뻑살만 먹습니다. 닭다리 안 먹어요. 닭다리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슴살, 네, 살이 많은 거 그것만 주시면 돼요. 네, 수산평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 유지님, 유지님 오셨어요. SH방님, 원래 지역 유지셨구나. 네, 그러셨구나. 네, 좋습니다. 경준님, 노경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님, 네, 어서오시고요. 네, 현해꿈님, 김민주님, 남순용님, 어서오세요. 네, 꿀. 사실 뭐 꿀 떨어지게 하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은요,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꿀물이 그렇게 좋다고 또 어느 유능하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또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꿀물을 타왔죠. 여러분들도 목이 좀 안 좋으면 꿀물을 꼭 드십시오. 아시겠죠? 네, 꿀이 막냥 자, 오늘의 주제를 이제 설명을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신고가.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건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난 건 좋아. 뭐 돈이 막 계속 늘어나. 계좌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 우리 아들 계좌 봤더니 오늘 40% 가까이 됐대. 네, 지수는 오늘 겨우 첫 번째 신고가가 나왔는데, 야, 진짜 우리 아들 계좌 만든 이후로 첫 번째, 네, 상승한 장입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주가가 하락만 했거든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언제 올라오냐 그랬는데, 오늘 첫 번째로, 네, 제가 우리 아들 계좌를 시작한 이래로 첫 번째 상승한 날입니다. 정말 경축할 날이죠. 네. 근데 계좌는 무려 4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더라. 와우. 무지막지하죠. 근데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이거는 언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언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 수익을 유지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복 많은 레이디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숙지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날도 언젠가는 또 들어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화무 11홍 아시죠? 예쁜 꽃도 네 어떡해요? 어떻게? 열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막 문자 쓰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방송 가봐 이런 문자 나오나? 네. 이게 다 우리 방송의 특징입니다. 고품격 프리미엄. 네. 까불지 말라고. 아, 또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쫑얼거려요. 하얀우이님 어서오세요. 암스트롱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소리 들리시죠? 네. 저 아저씨가 요때만 되면은 방송을 방해하려고 자꾸 방송하는 것 같아. 김영길님 반갑습니다. 네. 아, 나 진짜. 방송 되게 못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방송해도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 방송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냥 얘기를 가볍게 좀 해드리면 그 수익이 난 부분을 어떻게든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단풍이 때문에 방음섭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문 열어놨단 말이에요. 단풍이 자식이 회방을 나가지고 단풍이 네. 네, 오노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단풍이의 안내 방송이 아주 그냥 막 이게 맞네. 그죠? 네. 자, 어쨌든 그 수익이 난 부분들 이걸 실현하지 않으면 그것도 숫자로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언제쯤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는요. 지금 100%의 수익률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100% 수익이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더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공짜로 만들자.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은요 100%가 꼭 나오지 않았다. 지금 100%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차익 실현합니까? 안 팔고 있다가 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아저씨 진짜 방송 왜 이렇게 오래 해? 그거 같아. 뭐지? 그 아침 조회 같은 거. 더불어 우리 그 예전에 그 교장 선생님 별명이 더불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뭐 중학교 학생들 뭐 어쩌고저쩌고 더불어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어쩌고저쩌고 더불어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어쩌고저쩌고 진짜 목소리 비슷한데 아침에 막 애들 막 쓰러져요. 이제 방송 그 뭐지 아침 조회 끝나고 막 그랬잖아요. 피곤하다. 자, 더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100%가 나오면 일단은 그것을 네 공짜 종목으로 만드세요. 그러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가 좀 안 됐어. 좀 안 된, 네. 좀 안 된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안 팔고 있었더니 주가가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수익이 많이 깎아 먹었어요.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100% 수익 다 날렸어요. 열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때는 추세의 상황, 네, 추세의 상황, 왜? 추세의 상황, 그리고요, 단기 조정의 상황을 보면서 원금만 빼세요. 네.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다. 50% 미만은 원금 뺄 생각하지 마시오. 네. 아시겠죠? 50%도 수익이 나오지 않았는데 원금을 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절반 정도 파는 거는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10% 20% 가지고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장은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온 모습들 보고 뭐 20%대 30%대 이렇게 차익 실현 좀 해드렸는데 들어오다가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장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세요. 네. 왜냐하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시장이요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박스 돌파하고 나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서 들어와 가지고 야, 여기가 탄탄한 저점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요걸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다 내려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시점에서 주가가 한 번 정도 들어와 줬어야 돼요. 그게 2500하고 2450 이 두 군데에서 지지가 나와 줬어야 돼. 그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제 그저께 아니 어제 오늘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네, 어제 9천억인가 샀죠. 그 다음에 오늘은 7,200억, 네, 순매수. 어제 오늘만 합쳐가지고 1억 6천억, 1조 6천억. 매수 무지하는 겁니다. 네, 매수를 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수급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니까 주가가 멈추지 않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했다가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건 뭐예요?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팔면 안 돼, 팔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지지선 때까지 밀리게 되면 61,000원, 62,000원 뭐 요 정도에서 사야 되는 구간인데 그냥 꺾고 나가버리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를 하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매도를 하게 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목 간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70%대 수익 구간이다, 50%대 수익 구간이다 그러면요, 요때는 원금을 좀 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느 정도 챙겨 놓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단기적 조정의 포인트가 일단 보여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매도를 좀 가져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5일 이평선을 따라서 움직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5일선 깨고 들어갔지만 양봉이죠. 네,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저게 5일선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종목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삼성전자는 네, 7만 전자 안 갑니다. 10만 전자 가야 돼요. 10만 전자. 사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제가 얼마로 말씀드렸었죠? 응?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얼마로 말씀드렸어요? 12만, 네. 에서 얼마? 15만. 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원래 이제 곱하기 3 때려가지고요. 그때 55,000원대 구간이었어요. 55,000원대에서 3을 곱하기 때려가지고 네, 165,000원 정도가 적정한 주가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1,0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위치겠죠.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아, 그럼 그 정도 165,000원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7만원 넘어가는 거, 네, 8만원 넘어가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10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삼성전자 네, 2번의 100%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중간에 팔아먹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기회가 올 때마다 꼭 더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전략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꽉 차 있으면 그냥 두셔도 되지만 그냥 계속적으로 더 사셔도 돼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때 사지 말라고. 야, 성추사 사라고 그랬어, 지금 사야 돼. 천만의 말씀이고요. 지금 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마자 그냥 귀싸대기 맞는 거야. 빡!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마자 물리는 거예요. 좋은 주식 사는데 왜 물려? 그죠? 이런 데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손절하고 하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어우, 배야. 네. 화장실 갔더니 응가는 안 나고 계속 배만 아프죠. 왜? 내가 팔아먹고 나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삼성전자 지금 팔아먹은 사람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제가 삼성전자 절대 투자하지 마라, 삼성전자 사지 말라, 이런 얘기들 진짜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열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물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팔아먹어서 열받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어서 열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수익이거든요.
오늘 재수없게 추격 매수해가지고 69,5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거의 대부분 그냥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냥 네, 유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수익 중이잖아요. 다 수익 중이니까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쿵쿵 떨어질 때마다, 지지선은 61선이에요. 61선 근처에서 계속 매수 타임을 주거든요. 61선 근처까지만 오게 되면 그럴 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신주인수권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이해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들어와요.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신주인수권, 즉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게 이제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신주인수권을 받을 것이냐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돈을 납부하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그냥 나 유상증자 안 받고요, 그냥 이거 그냥 권리를 팔고 끝낼래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감 기한이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뭐 12월 뭐 5일까지, 12월 20일까지 이렇게 딱 마감이 정해져 있어요. 요 기간 안에, 네, 요 기간 안에 이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사들여 가지고 내가 유상증자를 하니까 이게 대금을 납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권리가 소멸이 됩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 아예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손해 한번 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날렸어 그거. 열받아.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열받네. 네, 그거 날렸잖아요. 네, 계좌를 하도 안 들여다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잘 알아보시는 것 같네.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몰랐을 거야. 네, 왜냐면 안 보니까. 옛날에는 증권사에 전화가 왔거든요. 유상증자 받으실래요? 그러면 돈 더 넣으세요.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 애들은 신주인수권 딱 넣어놓고서 그냥 계좌 보겠지. 그리고 연락을 안 해주죠. 짜증나요. 그죠?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상장 폐지는 뭐냐면 요 기간이 끝나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장 폐지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심장 철렁철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저하고 하시면 상장 폐지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종목은 건드리지 않거든요. 상장 폐지 조건은요, 뭐 4년 연속 적자, 자본 잠식 50%에서 뭐 완전 자본 잠식, 뭐 이런 것들에서 관리 정보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재무제표나 실적과 같은 상황으로 상장 폐지가 되려면 관리 종목을 먼저 들어갔다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을 안 사면 재무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배임과 횡령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영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작두 위에서 작두를 타고 뭐 쌀을 집어던지고 하더라도 그놈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돈 들고 튀는지 안 튀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기업이 연역이 길고요. 역사가 길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괜찮은 회사라면요. 배임 횡령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어요. 네. 배임 횡령 이런 거, 네, 분식회계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피하는 건 간단합니다. 네, 회사가 빚이 안 많으면 돼요. 뭐 빌린 돈이 없고 그냥 현금 부자야. 나 돈 많아.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될 일이 없어요. 돈 많은데 망하는 거 봤습니까? 네, 안 망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대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장 폐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신주 인수권에 대한 상장 폐지라고 얘기해서 놀라셨을 텐데, 네. 놀라셨어요? 오늘 단풍이 산책 나가는데 어떤 조선족 아줌마가 통화하고 가더라. 그래서 말도 못 따라하겠네. 어쩌라고 아닌데 이거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옵션 소멸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는데 그걸 굳이 상장 폐지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다들 깜놀하신 것 같은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시장은 일단 얼마만큼 가겠느냐? 얼마만큼 가겠느냐? 요거 좀 보셔야 되잖아요. 시장 얼마만큼 가겠어요? 네. 제가 2,600원 간다고 그랬어요. 네. 2,600은 갈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내년도 수치를 2,600에서 3,000으로 잡았어요. 평균치가 2,800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봤을 때 시장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작두도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작두도령이 뭐라고 그랬을까? 우와, 작두를 막 탔어. 우와, 증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쑤 막 작두 탔더니 뭐라고 그랬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씨. 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맞아요. 이거 아무도 몰라. 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당장 내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죠.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확실하게 조정의 조짐. 네, 조정의 조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조정의 조짐.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시점에선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쯤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조정 너는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니? 한번 쳐다보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나와야지 조정이 나오는 걸까요? 3천 3천이든 뭐든, 뭐 일단 지수는 미친듯이 올라가서 뭐 2만원 찍든 5만원 찍든 뭐 그건 관계없고요. 네, 어떤 상황이 돼야지 조정이 나오는 겁니까? 시장의 조정, 딱 지금은 세 가지로 압축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매수의 부재겠죠. 네, 매수의 부재. 매수의 부재라는 것은요, 매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매수가 없다는 이야기. 매수가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가 나와서 매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살 놈들이 다 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사버렸어. 그냥 다 사. 이제 돈이 없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식을 다 사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돈 떨어져가지고 네,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 있어요? 뭐 외국인들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은 뭐가 있을까요?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라든지, 또는 달러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네. 경기 침체가 다시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언젠가 나오겠지. 그죠? 언젠가는 또 다시 경기 위기, 경제 위기감, 이런 것도 다시 나오게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사라지려면, 그죠? 매수의 물량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별콩님은 방송을 많이 들으셨는데도 저런 실수를 또 하시네요. 네. 아, 저거 나름대로 저거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저거 하신 건가? 그래서 이게 저걸로 들어가는 거야? 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매수가 일단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수가 안 나오려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요, 악재가 크게 나오거나 경기가 나빠지거나 또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거나.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악재가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재확산 밖에 없어요. 그죠?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건 코로나 재확산 말고 뭐 있죠?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네, 악재 뭐 있어요? 경제 지표도 나쁘게 나올 것 같았는데 좋게 나와버렸어요. 경제 지표도. 지금 구매 관리자 지수 다 좋게 나와버렸어요. 역사상은 아니지만 몇 년 사이, 뭐 한 3, 4년 사이 만에 최고치가 막 찍혀버리고 막.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악재가 나올 일이 없다니요, 당분간은요. 네. 그럼 경기 부양 안 나옵니까? 뭐 경기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옐런이 들어왔잖아. 옐런이 누구예요?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막강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완전 비둘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옐런이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면요. 일단 그 당시 있었던 그 성과를 보게 되면은요. 뭐가 있었을까요?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됐어요? 이제 경기 침체는 끝났다. 이제는 경기 확장세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7년도, 2018년도 넘어가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미국 경기가 아주 좋다. 금리 막 올라가고 막 그럴 때요. 실업률 바닥까지 떨어지고 막 실업률 3%인가 나갔었죠 그때. 네. 그게 경기 부양의 힘이거든요. 그럼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어떤 우려감을 옐런 의장을 재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악재도 지금 나올 일이 없어요.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다라면, 네, 매수를 할 사람이 없으면 된다는 얘기야. 매수를 할 사람이 없으면 되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 네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시장은 매수를 해야 돼, 지금 막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직은 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시장 안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덜하다가 또 내려올 거야. 그러면 이거 매수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역발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조차도 매수에 가담을 해가지고요.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서 모두 다 매수에 가담이 됐을 때 그때가 매수가 마르는 시기입니다. 그게 상투죠.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 그냥 뭐 지나가는 똥강아지도 네 우리 단풍이한테 와가지고 단풍형 네 요즘에 주식 괜찮은 거 뭐 없어? 나 개 비스켓 사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네 얼마 전에 옆집 개는 캐나다 구스를 구입해서 입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네 그때는 이제 지나가던 똥개도 네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상투인 거죠.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주식을 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는 매수가 마르는 위치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매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은 안 돼.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어쩔 건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죠? 나만 떼고 다 올라가는 거야? 나만 떼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럼 그때까지는 네, 여러분들 안심하고 시장의 랠리를 즐기셔도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조정은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조정이 단기냐 장기냐 중기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조정은 무조건 단기 조정입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무조건 단기 조정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큰 맥락에서 들어오는 이 그 물줄기 힘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더 들어오게 될 거고 대기 자금 많이 있고요. 외국인들도 더 많이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세는 아직 더 우상향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단기적 부담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좀 걱정스러운데 마음껏 지르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가격 조금만 더 싸게 해줄게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단기 조정입니다. 이 단기 조정은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5일 이평선이 깨지는 시점. 네. 자, 5일 이평선이 깨지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이때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적으로 차익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더 올라가게 만들어 버릴 것인가. 더 올라가게 만들 때는요. 단기 조정이 들어올 때 잘 노리고 있다가 반등 나갈 때 더 사주셔야 돼요. 비중을 더 확대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챙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확 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크게 조정을 받는다. 이제 3번이 되는 건데요. 중기 조정과 장기 조정, 즉 시장의 상투, 뭐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동평균선으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요거는 제법 긴 조정입니다.
5일과 20일이 데드가 나오게 되면요, 조정이 제법 길어져요. 이런 거는 어디서 말해주지 않겠죠? 네. 조정이 제법 길어집니다. 네. 거의 상투의 첫 번째 조짐은 그렇게 결정들이 되죠. 5일과 21선이 이렇게 잘 가요. 그냥 별일 없이 잘 가요. 그러다가 데드가 나오면요, 이렇게, 네, 이평선의 데드가 나오면 조정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다시 골든 크로스로 전환이 됐을 때 재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상승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재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이평선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럼 이때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게 상투예요. 네. 그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매매를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는가? 단기적 패턴에서 우리가 5일선 이탈할 때, 그럴 때는 매도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쿵 들어오면 매수해 주시면 돼요. 5일과 21선이 깨지게 내려가면 일단 매도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절반을 매도하든 전부 다 매도하든 상관없어요. 매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재접근하시면 돼요. 61선까지 다 끌고 내려가서 이평선 꼭대기에서 모였어. 하락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매도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에, 그런 과정으로 가기 전에 5일선에 깨진 것도 아닌데, 또는 5일과 21선 데드도 나온 것도 아닌데, 꼭지점에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평선 데드가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막 아래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변동성을 막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 그러든가 말든가.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 그러든가 말든가요. 여기 지금 깨지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오죠. 근데 다시 올라갈 때 또 사주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데드가 나오면 올라갈 때, 네, 패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해드린 것 중에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데드가 나오고 나서 해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해소가 될 때까지. 해소가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잘 올라가는 것도 잘 살펴보시면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더 사주는 포인트, 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를 대응했을 때도 네, 충분히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네, 여기 5일선 깨질 때 단기적 조정 들어가고 나서 이거 해소되는 그 자리가 매수.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오죠. 근데 여기서부터 매도했으니까 들어가서 해소되는 거 매수. 네, 조정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길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61선까지 끌고 내려가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긴 조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만약에 추세가 16만원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현대차는 매도를 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정을 요렇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쉬운 매도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일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접근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업황이 변화가 있다거나 수급이 변화가 있다거나 또는 전략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뭐 시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변화가 있잖아요. 네. 변화. 어떤 변화요? 많이 올라온 상태. 이거는 누가 많이 좋아했냐면 외국인들도 매수를 많이 했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시젠. 네. 신풍제약, 시젠 이런 거. 외국인도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네. 뭐 외국인들보다도 개인들이 더 많이 좋아했었던 종목이고 바글바글 했죠. 보통 이렇게 상투에서 옆으로 횡보할 때 엄청나게들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추세의 조정을 들어갔어요. 분명히 매도 의견을 드렸단 말이죠. 네. 매도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종목 진단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추세가 아주 잘 만들어져 가지고 반등이 빵 치고 나갔어. 아주 올라갈 때에서 올라갔어. 아주 좋아. 근데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음봉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자, 이 장대 음봉의 꼭대기가 어디쯤 와 있냐 요거거든요. 그러면 딱 보니까 매물이 많은 위치에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밀려 내려간 이유는 여기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눌렀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대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단박에 회복이 안 되겠죠.
네, 주가가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갭을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13% 마이너스 10몇 프로씩 빠져야 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서 저항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매도를 안 했어. 그렇다면 원래는 7천 넘어가면서 변동이 좀 보일 때 매물대 근처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매도하시고 챙기시면 되는 건데 매도를 안 했어. 그럼 이건 개기는 거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올라가지도 않았겠죠. 단순 매물 소화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면 매도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심리예요. 네. 추세적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또는 이평선을 끌고 갔을 때 또는 상승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어느 시점에서 상투를 했을 때 그동안 저점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매도의 신호들이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귀찮겠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영어 단어 수거 외웠던 것처럼 네. 영어 단어 as, soon as 그 다음에 뭐 있어? 네. be 뭐 어쩌저쩌고 네. 뭐 영어는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아무튼 그럼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영어 필수 단어 수거 해가지고 이게 사전 이거 들으면 막 외우고 씹어먹고 막 그 왜 사전을 씹어먹는 사람들 보면 나 진짜 이거 그 씹어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사전을 다 외우고 씹어먹더라.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잊어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도 외국어를 좀 공부해 보니까요. 자주 써야지 안 잊어버리는 거지. 그거 외웠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남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주 써야 돼. 안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험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네.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벼락치기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매도의 공식들을 많이 외우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매도의 공식들을 외우고 있다면 자꾸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계속 써먹으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 이럴 때는 이겁니다. 저럴 때는 저겁니다. 네. 항상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도하라고 했어요. 왜? 네. 금호산업은 사실 배당만 노린 거이기도 하지만 매물대가 촘촘하게 쌓여있는 구간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매도하셔도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뭐 이슈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추세가 돌아서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럼 이건 매도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오늘 올라오는 거죠. 이게 눌러진 자리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놈이 살아있는 거라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가는 거죠. 네. 뭐 요거 오늘 기각 나왔어요? 오늘 대법원 어떻게 나왔어요? 아시아나? 오늘 결정이 아닌가? 아시아나를 봐야 되겠구나. 아시아나. 따따따따따 신문. 아, 마이너스 1. 내일인구나, 내일. 아직 안 나왔어요? 내일이요? 네, 내일.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막 기각되겠죠? 네, 내일이 또 결정의 그날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죠? 네. 아무튼 뭐 기대감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아시아나고 금호산업이고 뭐 다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들이 네, 움직이는 만큼 하는 만큼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추세적인 부분들이 뭔가 새롭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개기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것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매도는 잘했어요. 네, 매도는 참 잘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다시 사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사준 거예요. 왜냐면 조정이 얕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간다라면 여기까지 그냥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1,800원 정도 또는 그 아래쪽. 근데 가격대가 딱 1,800 뭐 이렇게 후반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뭐 몇십 원 더 싸게 사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실제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까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근데 요거는 그냥 거기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가 살아 움직일 때는 네, 내가 단기로 팔아먹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중기, 장기에 따라간다면 그냥 놔두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다시 살 생각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네. 진양산업은 제가 안 팔았어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추세는 계속 유지해서 가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진양산업도 수익이 제법 나오고 있죠?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페이퍼 코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 근데. 네. 페이퍼 코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오든가 말든가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추세는 일단 우상향인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들어와. 매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는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차선이 여러 개가 있겠죠. 네, 내가 1차선으로 가든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뭔 상관이야. 일단 가면 되는 거죠. 고속도로 아니라 옆으로 살짝 빠져가지고요. 국도를 통해서 고속도로 막히니까 국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다음번 톨게이트로 들어갈랜다 해가지고 국도로 빠졌어. 뭔 상관이야. 어쨌든 가겠다는데. 내가 부산을 가겠다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막 유턴을 해가지고 서울길로 들어섰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내려가고 있는 건 괜찮아요. 내가 가다가 대전을 들리든 대구를 들리든 아니면 뭐 목포를 들렸다가 가든 뭔 상관입니까? 그죠? 내가 목표는 어디? 거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뭐냐면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장은 어떻게 해요? 더 갈 것인가? 시장은 더 갈 거예요? 더 가겠지. 왜? 시장도 지금 보시면 시장을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오든가 말든가. 왜요? 지금은 뭐 올라온 게 있어야죠. 그죠? 뭐 올라온 게 있어야지. 그래서 조정을 아주 심하게 받았어. 그래서 2450까지 밀렸어.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2450인데 뭐 어쩌라고. 2450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요거 이해가 되세요?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그냥 숨 안 쉬는 건 아니지요? 숨 쉬고 살아있는데 잠들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관짝 넣어가지고 그냥 무덤에 묻어버려요? 아니지. 그러면 안 돼. 네. 잡혀가. 그러면.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는데 왜 묻으려고 그래요?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종목들이요.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배당주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어제까지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이 있다. 그게 오늘 빵 튀죠. 물론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배당 10% 받으려고, 그냥 밑에서 계속 샀는데, 그냥 오늘 뭐 8% 나와버리네. 네, 수익률이. 그런 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원익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도요, 추세가 그냥 살아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었던 거 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월급으로 샀던 거, 이 월급으로 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네? 월급으로 뭘 샀어요? 제가? 현대모비스 샀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현대모비스. 그죠? 뭐 문제 없죠? 네, 잘 가고 있잖아. 황금 ST. 네. 문제 없죠?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민엔지도 있지? 네. 문제 없죠? 잘 가고 있잖아. 다 정배열 전환 다 돼가지고 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남해화학. 이건 이제 늦었어요, 여러분들. 네, 잘 가고 있죠. 지금부터 갈라나 보지? 잘 가고 있잖아요.
뭐였어? 그 다음에 페이퍼 코리아. 그것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고. 페이퍼 코리아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동성 화인텍. 잘 가고 있죠?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공짜정보 나갔던 것들이에요. 광전자는 한번 팔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여기서 팔긴 했는데, 네, 제가 팔으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팔긴 했는데요. 다시 들어서 뭐 다 가고 있어요. 별 문제 없어. 네, 진바이오텍도 그때 물어보시더라. 네, 근데 뭐 문제 없잖아요. 지금 10%대 수익인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뭔 문제가 있냐고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있다고? 아주 캐피탈. 네, 드린 종목이 너무 많다. 그죠? 네. 이것도 이제 돌아섰네.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샀죠, 다들. 네. 나만 샀지 뭐. 나만 샀지 신나게. 막 사봤지.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주식은요. 지지가 만들어져 있다. 추세가 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수익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냥 궁뎅이만 무겁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많이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방송 끝나면 야식 시키세요. 지금 전화해. 네. 1인 1닭씩 하세요. 다들. 족발이랑 막 보쌈 다 시켜가지고 많이 드시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 아우, 내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이제 돈 버는 거예요.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아야지 돼요. 근데 수익이 요즘에 좀 올라오니까 자꾸 계좌 들여다보고 싶죠.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보는 순간, 아, 뭐 팔 거 없나? 네.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계좌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멀리. 네. SBI 인베스트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들 계좌에서 쑥쑥 잘 크고 있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전부 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아들이 얼마에 갖고 있냐면 770원에 네. 잘 샀지. 네. 잘 가고 있죠. 그래요. 그냥 네. 뭐 굳이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네.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추세나 모든 전략은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인베스트요? 네, 상한가인데 뭘. 네, 나중에 네, 100% 나오면 팔든가 하죠. 뭐 이제 50% 조금 넘었거든요. 100% 나오면 팔지 뭐. 잔량이 260만 주네요. 네. 그러면 뭐 상한가 한 두 번 더 나오면 팔까? 네. 100% 나오면 팔지 뭐. 아직 뭐 냅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그렇게.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거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근데 지금 요 자리 잘 보시면요. 바이오톡스텍하고 비슷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요런 위치들. 요런 위치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바이오톡스텍이 이렇게 비슷한 위치가 있었죠. 네. 요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노베이션. 네.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비슷한 위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 요 위치는 뭐냐면요. 밑에서 올려가지고 옆으로 그리고 나가는 거. 조만간이겠죠? 네. 조만간. 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네. 지지가 됐고. 일단은 내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바이오톡스텍도 마찬가지. 들어갔다가 정상적인 수준 들어왔어요. 뭐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가는 부분이었겠지만 SK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나빴던 추세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건 시간이 좀 들어가겠죠.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엔 너무 일러. 네. 언제쯤 챙겨 먹을까? 이거 아직 일러요. 그냥 자꾸 그런 생각 들 것 같으면은요, 계좌를 그냥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뭐 수익이 제법 올라왔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매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하실 이유가 지금 없어요. 시간 낭비야. 네, 매도를 왜 고민해요? 지금은 상승을 그냥 즐기면 되거든요. 조정 언제 나온다고요? 몰라. 언제 나온지 모르는데요. 일단 조정이 나오면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시커머리죽죽한 게 나오겠죠. 근데 이 하락조차도 작다. 이 하락조차도 뭐 크지 않다. 뭐 무섭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야. 네. 계좌가 조정을 받을 때는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 감이란 게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 거. 네. 누구나 다 있어요. 아무리 둔해도 다 있습니다. 제가 눈치가 이렇게 없는, 저 눈치 되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눈치가 되게 없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들은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평상시와 좀 다른데? 네, 그런 느낌. 근데, 그냥 그러고 말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뭔가 느낌이 조금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단기적 조정이 나올 때인데, 그럴 때는 눈에 보여질 겁니다. 수치상으로 보여질 거예요. 음봉이 5일선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5일선, 21선, 61선과 이 이격이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중기 조정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5일선과 21선이 데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시장의 조정은 아직도 멀었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와 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럼 여러분들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은 지금은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단 종목들이 시장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목 간의 움직임이 이렇게 데드가 나오거나 추세가 꺾이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포지션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보시면 돼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 한 개도 없어요. 네. 역별에서 올렸다가 들어와서 눌림목 잘 만들어가지고 반등 나가는 건데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비슷한 종목으로 뭐 있었어요? HSD 엔진. 어제 네.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종목. 추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정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 이런 위험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고 아닙니까? 네. 이렇게 데드가 나왔어. 그럼 걱정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다.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서만 안 사면 돼요.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추격자도 아니고 뭘 추격을 해요. 네,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지가 알아서 다 들어와요. 들어오면 밑에 다시 사주면 되는 거지. 그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다 조정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들어오는 조정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주식을 되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니까. 네, 막 그냥 막 어떤 분 보면은 막 IR이 무슨 증권사 직원인 줄 알았어. 뭐 별의별 건 다 옛날에 항공우주가 그랬지. 한국항공우주. 이거 2018년도에 제가 뒤집니다. 네, 사지 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IR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 뭐 미국하고 뭐가 어떻게 되느니 뭐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니, 기술이 뭔지 난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쫙 써놓고 그래서 올라갑니다라고 있겠는데 그런 종목이 지금까지도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 쉽게 하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려가고 있잖아요.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 그럼 빠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야, 그거는. 항상 재료, 뭐 어떤 분석, 그다음에 지표 등등등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앞서고 있는 것은 심리예요, 심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 모습이에요. 아무리 개떡 같은 주식도요, 투자자들이 이쁘게 보고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네.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낙관하지도 마시고요, 좋아하지도 마시고요. 네, 제대로 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가셔야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내년에 3월에 이제 공매도가 종료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공매도 종료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9월달 연기가 되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외국인 매수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종료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공매도는 뭐라고 했죠? 주식을 빌려갖고 파는 거. 주식을 빌려갖고 파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네, 주식이 이제부터 하락할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을 내다 파는 게 이제 공매도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식이 없으니까 남의 거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 빌려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게 공매도야. 그럼 주식이 떨어져야지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올라야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주식이. 주가가 바닥에서 떨어져봤자 여기 요만큼이에요. 공매도 치는 게 더 아까워. 주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야지 공매도를 쳤을 때 뭔가 수익이 나오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가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이만큼 올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가겠어요? 차익 실현이 나가겠죠. 차익 실현과 함께 뭐가 나가요? 공매도가 나가겠죠. 그러면 차익을 계속 챙기면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공매도에서는 계속 수익이 쌓이겠죠.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뭐가 나와요? 공매도 환매. 공매도 환매 시점에서는 공매도를 다시 사들입니다. 공매도 한 걸 사들여요. 매수죠. 그럼 이 시점에 같이 매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반등. 공매도로 환매에서 수익, 그 다음에 매수에서 수익. 이게 외국인들의 전략이거든요. 세력들의 전략이에요. 그럼 내년 3월에 공매도를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3월 말이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게 3월 말. 4월부터라고 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까지는 주가를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공매도가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주가가 빠질 것이냐, 바로 공매도 칠 것이냐, 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공매도 또 잔량에 쌓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승의 어떤 기운들이 남아있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전략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설명드린 게 경기 회복도 되죠. 환율도 떨어져 있지. 공매도도 3월에 된다고 그러지. 외국인들이 지금 안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저평가지.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안 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해외 주식을 사고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애플과 삼성전자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저평가인 것 같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삼성전자가 저평가예요. 애플을 크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 큰 기업이니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훨씬 투자 매력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투자 매력이 높아서 즉 수익을 더 많이 내줄 수 있는 걸 사셔야 되잖아요. 그게 한국 시장에 있는 거예요. 한국 증시가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 월가에서도 리포트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나왔잖아. 미국 주식 고평가야. 한국 주식 저평가를 사라. 경기 회복 기간에 사야 될 주식은 뭐가 있지. 근데 지금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꼭 보면은 내 거는 잘 안 하고요. 남의 거가 더 커 보이니까 그쪽으로 자꾸 와서 기웃대더라고. 내 거 먼저 잘 하셔야죠. 국내 주식만 해도 충분해요. 해외 주식도 같이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만 국내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지금은요. 워낙 저평가니까. 나중에 국내 주식 상투치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럴 때 해외 쪽으로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같은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뭐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슬슬 건드리셔도 괜찮을 거예요. 중국 쪽도 지금 보니까 살살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살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거. 이거 심청 거. 네, 많이 올라왔죠. 지금 2200이에요. 상해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3400이고요. 네. 요게 움직이다가 또 가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룹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시고 매수가 계속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상황을 체크하시면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정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주제가 그거죠. 신고가가 계속 될까? 당분간 계속 될 거예요. 조정은 나올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익 난 거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라고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수익 난 거 파실 거예요? 팔지 마. 네. 지금 팔지 마세요. 들어오면 더 산다지, 아직은. 주변에서요, 계속 주변을 컨택하세요. 주식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리거나,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라고 했을 때, 에이, 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있다라면, 네, 아직도 멀었구나, 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월급날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12월 10일 날, 네, 기대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럴 때, 네, 제가 계좌에 편입하는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보시고요. 그거 정말 기다리기 싫어, 답답해 그런 분들은, 네, 문자반으로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종목을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는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네, 문자반이라서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포트폴리오 그래도 알차게 구성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좌 수익률도 잘 올라가고 있고 비중 제대로 잘 실어서 잘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자반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혼자 하시든 중요한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얼마나 뚝심 있게, 네, 잘 버티느냐. 아시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데리고 가느냐. 네, 얼마나 그 변동성을 잘 그냥 무시하고 이겨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네, 내년치 수익률까지 뭐 일이 땡겨가지고 올해 안에 다 달성하실 거라고 그런 분도 계시던데, 우리 아들도 지금 수익률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얘가 콧대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조정이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있긴 있어요. 오래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요 좋긴 좋은데 분위기가 또 살짝 애매해지거든요. 그냥 다 들어오면 안 돼요. 계속 견지가 되면서 이렇게 견제가 계속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확 튀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거 볼 때, 네, 이번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딱 느꼈잖아요. 이거 안 돼 그러지만 확 튀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못 따라가죠. 누가 여기서 살 수 있었어요? 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사면 물리거든. 무섭거든요. 이제 못 따라가는 거야. 좀 더 들어오면 살래요 라든지 이거 안 살래요 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겠지. 하지만 에이 그래 또 내려오겠지 뭐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에이씨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근데 안 들어오잖아. 더 가버리잖아. 신고가 또 나와버리잖아요. 주식의 비밀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냥 버티세요. 좋은 주식 가지고 잘 버티세요. 그러시면 다 수익이 나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놀면서 돈 버시면 돼요. 어쨌든 지들이 일하는 거지. 내가 가서 막 회사 경영하고 뭐 거기다 뭐 빗자루 갖고 쓸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들이 알아서 다 하거든요. 네. 좋은 종목 가지고 가세요.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도 잘 줄 거고요. 배당 주는 기업들 매수가 몰리니까 시세 차익도 나와버릴 거고요. 네. 계좌는 계속 살찌게 될 겁니다. 배당 받은 걸로 또 주식 대투자 하시고요. 네. 돈 좀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번에 배당 받으면 돈 좀 되겠죠? 그럼 그거 배당 받아가지고 또, 네, 맛있는 거 사드셔도 되고요.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자꾸 그냥 단기에 뭔가 하려고 막 하시는데, 단기로 자꾸 하지 마시고요. 조금 플랜을 세우세요. 1년이든 2년이든 또는 뭐 5년, 10년. 저는 한 10년 정도 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요. 네. 내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 1000만 원이 투자 원금인데 10년 안에 내가 100억 부자가 되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로 생각해요. 네. 1000만 원은 종잣돈을 가지고 10년 안에 100억 부자? 이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너무 멀리 있는 거니까 세우지 마세요.
대신에 1000만 원을 가지고 10년 안에 1억을 만들겠다.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응? 가능해요? 진짜? 1000만 원으로 1억? 10년 안에? 응, 가능하죠. 왜냐면 1000만 원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되거든요. 적립식으로 계속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계속 굴리셔야 되고요. 10년이면은 계좌가 몇 바퀴는 굴을 거예요. 네. 안 믿어지죠? 계좌 몇 바퀴 구릅니다. 그러면은 원금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 계좌가요, 원금을 통해서 계속 계좌가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 계좌가 커지고 있는데 이 커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38%예요. 수익률이요. 네. 커진 상태에서. 그럼 원금을 계속 집어넣었어. 내가 만약에 15만 원씩 넣었어. 이제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연수가 지나면서 계속 불입금이 올라가게 할 텐데, 이게 지금 넣으니까 15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죠? 180만 원밖에 안 되잖아, 1년에. 네. 그러면은 10년이면 1800만 원의 원금이에요. 네. 1800만 원의 원금. 그럼 요게 10년 동안 계속 굴러. 38%짜리가 이제 계속 굴러가지고요. 네.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겠죠? 왜냐면 공짜 종목 계속 생길 테니까. 그래서 100%가 됐어. 그러면은 10년 후에 나는 15만 원씩 불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6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2 이상으로 달성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 자금이 많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없는 분들은 적립식으로 계속 계좌 크기를 키워나가시고 그 다음에 계좌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 더 키워나가는 거, 그것도 중요할 거예요. 1년, 2년은 티 안 나요. 3년, 5년, 10년 지나가면 티가 확 납니다. 왜 그렇게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때 되면 제 생각 날 텐데, 그때도 제가 방송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컨택하셔가지고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뭐 일단 시장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즐기시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즐기시고요. 떨어지면 이게 조정이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깊게 들어갈 것인가, 얕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팔 거 없을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지금은 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많습니다. 사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한 종목만 공략할 이유가 없죠. 네, 좋은 종목 많은데 분산 투자로 항상 나눠서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아주 깔끔하게 방송 잘 떨어졌다. 그죠? 네. 모두들, 네, 복 받으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바로 올라가니까, 못 보신 분들 녹화 방송으로 또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만나요.